명월 중천휘하고 청산 본무로구나 나무타불 정자 일환다하니 녹현 미천하로구나 나무타불 밝은 명월은 중천에서 밝게 빛나고 청산은 본래 말이었구나. 고요에 앉아 차를 한잔하니 녹향이, 차향이 천하에 가득하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지금은 문명의 대전환기로서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간 2300년 동안 서구 문명이 인류 문명을 리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서구 사람들에 의해서 서구의 유명한 철학자들이라든지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서구 문명의 몰락을 경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시피 합니다.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그 독일의 철학자 휴팽클러라고 하는 그분이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 내용은 문명이 탄생해서 성세를 거듭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문명이 몰락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서구 문명이 2300년 동안 잘 인류 문명을 이끌어 왔지만은 머지않아서 서구 문명이 몰락할 것이다. 라는 책 내용이었어요. 그 책이 나온 이후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그 반향을 일으키고 서구 문명에 대해서 제3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지만 특히 그 역사 철학자인 토인비 교수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평생 동안 이 문명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려 40년 동안 문명 연구를 해서 내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건 20세기에서 아주 고조를 알려진 꼭 볼만한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문명의 탄생에서 성세를 거듭하다가 몰락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문명이 또 탄생을 해서 인류 문명을 이끌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토인비 교수는 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구 문명의 뒤를 이어서
인류 문명을 이끌어갈 사상은 극동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이걸 극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토인비 교수는 우리 한국을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단군 사상은 많은 서양 사람들한테 감명을 주고 있는데 제세이묘하고 홍익인간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잘 다스려서 중생들에게 널리 이롭게 해라 하는 단군 사상이에요. 그게.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이 시조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인이 하는 얘기지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한국은 성인인 세운 나라 아니야 해서 서양 사람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토인비 교수도 우리 홍익 사상을 듣고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서구 사상으로 인해서 서구 사상이 이 2300년 동안 인류를 이끌어 왔지만은 그 근세에 와서는 서구 사상이 지구촌을 다 망쳐놨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기후변화를 위해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다 모든 것을 환경을 파괴를 시켜서 지금 기후변화로 전문가들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은 20-30년 내에 멸망할 것이다. 인류가. 어떤 분은 한 5-60년 있으면 멸망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망쳤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정신문화가 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물질 위주의 물질 만능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해가 개인이 전부 다 이기주의가 돼요. 이기주의지. 인간의 본성을 상실하면은 전부 다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개인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단체는 단체대로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네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를 하고 있고, 국가는 국가의 이익만을 추구를 해서 정말 세계가 엄청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많은 석학들, 철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서구 문명의 몰락을 한 이후에 어떠한 사상이, 어떠한 문명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900년도 말에 결론이 나기를 불교의 선이 21세기 이후의 대안이다 라고 결론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서양에서는 선명성이 크게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붐을 이루고 있어요. 저희가 봉암사 근처에다가 세계 명상마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계는 전부 다 선명상을 쳐다보고 있고 앞으로 인류 문명을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조계서는 그때만 해도 전혀 선에 대한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행자들이, 선방에 있는 수행자들이 모여서 우리라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준비하는 것이냐 논의를 많이 했는데 세계적인 그 명상센터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 가나선 중흥을 위한 준비를 하자. 그래서 거기 봉암사 근처에다가 이 세계적인 명상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제가 책임자가 됐어요. 그래서 더 훌륭한 분이 나서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걸 맡아서 하면서 우리 국내에서 경험도 없이 이 운불안의 개구리처럼 그럴 게 아니라 세계를 돌아보고 이 일을 추진하자라고 해서 그때의 2016년도, 17년도인데요. 전문가한테 세계적인 선센터, 명상센터 30곳을 골라라 해가지고 고른 것을 가지고 저희가 2년 동안에 한 35개 정도의 세계적인 선센터, 명상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서양에 가서 이 유럽, 미국에 가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명상센터, 선센터 가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든지 우리는 한 공간에 한 30평이면 한 20명 정도 대중이 앉아서 정진을 해요. 면벽을 하고.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렇게 못하고 학생들처럼 한 줄 앉고 여러분들처럼 한 줄 앉으면 뒤에 또 한 줄 이렇게 앉아서 우리는 한 20명이면 거기는 100명 이상 앉는 그런 공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저희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줄을 서 있어요.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서구 문명의 본질이 이원화 사상이에요. 저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서구 문명의 뿌리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이 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는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는 뭐냐면은 사물과 생각을 쪼개고 나누고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가장 옳다고 하는 것만 진리라고 해요. 그걸 갖다 이제 이원화 사상이라고 해요. 이원화 사상. 근데 이원화 사상의 한계를 그분이 느껴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동양 사상을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우리 선 사상을 보고는 서양 사람들이 큰 매혹을 당해요. 왜냐하면 우리 선사은 이론화 사상이에요. 이론화 사상. 그러니까 조금 후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론화 사상이야말로 이원화 사상 끝났고 이론화 사상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선이 부각을 해야 되고 선이 인류 문명이 이끌어갈 미래의 대안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유럽 같은 데는 선학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선학자 중에서 한 1960년대, 70년대에는 그때부터 막 이 선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유럽에는 선학자들이 생겼는데 유럽의 제일 선학자가 누구냐면 토마스라는 신부였어요. 신부가 선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 오능욱이라는 사람이 대만의 법학자인데 세계적인 법학자인데 그분한테 감화를 받아가지고 선을 연구를 하고 선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선학의 황금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선사들
마조 스님, 그 황벽 스님, 백장 스님, 그 임재 스님 등 우리 선사들이 이야기해요. 그 선사들의 그 행적을 보면은 참 다 통일되게 이론화 사상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론화 사상은 이제 끝났다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론화 사상이 보게 되니까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60년도부터 2000년까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선에 관한 책이었어요. 2000년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명상에 대한 책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명상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 선을 서양의 옷을 입혀서 하는 어떤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우리 선을 자기 옷을 입혔는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선을 하고 명상을 하면은 두뇌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좋은지, 육체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계를 순방할 때 미국에 가게 됐는데, 미국에는 거기도 엄청나게 이제 그 명상이 붐을 이루어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는 대학마다 이 명상과학연구소가 있어요. 명상을 하면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육체에, 건강에,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선과 명상을 하면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병의 90%가 정신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정신을 안정되고 평화롭게만 만들면은 있는 병 빨리 나서고, 그리고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 사람들은 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병 한두 가지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때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 한 번 보고 대화 나누면은 육체적인 병도 나서고 정신적인 병도 나섰어. 그래서 부처님을 갖다 대의왕이라고 그래요. 큰 의사다. 의사의 왕이다. 이렇게 해요. 부처님 만나서 그 병을 안 고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처방을 해주니까, 대각을 한 분이니까, 수명통, 사심통까지 육신통을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우리 선명상이 서양에 가서 선명상이 부처님의 대의왕 역할을 해주겠어요. 선명상만 하면은 육체적, 정신적 병이 거의 나서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의학과 선명상을 융합을 시켜서 의학이 몇 단계 발전을 했어요. 지금 미국에는 병원마다 명상센터가 다 있어요. 환자들 다 명상시켜요. 군인들도 요즘 명상시키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과학자들도 거의 다 명상을 하고, 요즘은 학생들한테 명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그 학생들한테 명상 가르치는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얼마 안 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명상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선명상을 하면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아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하겠는데 거의 안 받는 것이 속속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상 센터로 엄청나게 모여요. 미국 가니까 그 유명한 의사들 다 명상 센터 다녀요. 또 유명한 심리학자들 거의 다 명상 센터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대세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명상으로 제4의 물결을 만들어서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한 그 기후변화, 인간성의 상실, 이런 것들을 치유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우리 선만이 유일하게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명상으로서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 지금 많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볼 때도, 또 불교 국가에서 볼 때 미국 불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우리 이 선은 불교의 사막이 있듯이 우리 선도 개정의 사막이에요.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 이 선이에요. 근데 미국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개 안 지켜요. 도덕력 같은 거 없어요. 그 생각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 나중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육체적, 정신적 대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다만 선정만 닦아서, 선정만 열심히 해서 정신적, 육체적 병을 고치는데 전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개정의 사막을 안 닦으면 이거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떻게 변형이 될지,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숭산 스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나 틱낙한 스님이 미국에서 포기를 하실 때는 사막을 닦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잔소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런 사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치우친 명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마침 다양스러운 것은 미국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생겼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명상 가지고는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지 못한다. 적어도 세계 인류를 이끌어가려면은,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려면은 불교는 대승불교를 연구를 해야 되고, 선은 가나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명상 치우친 선정만 가지고 하는 이 미국의 명상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세계적인 석학 중에서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이 뉴욕의 유년 신학대학이래요. 거기에 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폴 리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늘 선을 주장을 해요. 선을 해라, 선을 해라. 일반 신도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선언하라고 해요. 왠가 하면은, 그분은 바이블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가 없다. 전부 다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기독교인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깨달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바이블에서는 깨닫는 방법이 없다. 깨닫는 방법은 유일하게 선만이 인간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분이 선을 주장하는 분이니까 선연구를 많이 했어요. 명상 연구, 미국에서 하는 명상 연구, 또 위파사나, 티베트선, 일본의 목조선, 중국의 연불선, 우리 한국의 가나선 연구를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그분이 선택은 우리 가나선이었어요. 이론화 사상의 선이 이론화 사상인데 이론화 사상의 꽃은 가나선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저 스님 종종하실 때 한국에 와서 진저 스님한테 화도 받고 며칠씩 정진하고 그리고 점검 받고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나선을 해요. 그분의 저술이 있는데 붓다가 아니었으면 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었다는 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많이 읽혔어요. 나도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분의 저술에 보면은 서구 문명이 2300년 동안 인류 문명을 이끌어오면서 발전시킨 것이 인문학과 과학이다. 인문학과 과학이 글로서 언어로서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긴 하나 그러나 이원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원화 사상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나 가나선은 화두를 통해서 너와 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깨달음과 평화를 가르쳐주고 있다. 미래의 세계 평화의 가나선이 희망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분들은 역시 세계적인 석학이기 때문에 우리 가나선도 엄청나게 연구를 깊이 한 거예요. 저도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인류 문명사적인 입장에서 이 가나선을 연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어쨌든 우리 가나선은 지금 미국에는 전체가 명상인데 한 부류의 단체가 생겼어요. 바로 가나선을 하자. 가나선을 해야 된다는 부류가 생긴 거예요. 우리 한국인한테는 그야말로 희망적인 가나선 수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가나선이 종주국입니다. 우리나라. 가나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가나선 수행하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 너무 오랫동안 저희도 이제 반성을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산중에서만 이렇게 수행을 하고 밖에 나와서 포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선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지 수행을 일반인이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자각을 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가나선 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제 세계 명상마을도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선의 정신을 건물에다 이렇게 융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선 건축이 거기가 유일해요. 제일 첫 번째야.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선 건축.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일본의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이 만든 건축이 제주도에 있고 여기 원주 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 저도 2번이나 가봤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이 설계한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평일날에도 사람들이 밀려와 꽉꽉 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 건축의 제1호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수련대회도 늘 해요. 그러니까 그 신청도에서 가보시면 이번에도 제가 3박 4일 동안 거기 갔다 왔는데 어쨌든 우리 가나선을 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가나선은 망상 때문에 가나선을 화두하기가 쉽지 않아요. 망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 평상시에는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망상을 하는지 잡념이 있는지 그걸 잘 모르다가 마음을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생각을 고요히 하면 망상이 엄청나게 벌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망상이 많았나? 할 정도로 망상 때문에 화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선물하려고 하나 가져왔는데 이 가나선은 이 화두선을 갖다 이제 일컫는데 화두를 잘하려면 망상이 어느 정도 잦아져야 돼요. 망상이 잦아져야 돼요. 그 망상은 우리가 무속을 살아왔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망상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욕심 때문에 망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래요. 독이라고 그래요. 독. 욕심 내서 인간이 욕심을 내서 다 되는 법이 없어요. 99%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욕심을 내서 추진하다 보면 안 돼. 그럼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끓어. 화가 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거의 이성을 잃고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은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삼독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없애는 방법 중에서 우리 선방에서 하는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심은 우리 불교에서는 5가지로 얘기를 해요. 재산에 대한 욕심, 색욕, 이성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오래 자고 싶은 잠에 대한 욕심. 이게 5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선원에서 지금 계속 이 욕심을 제거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식문화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오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살면 평생 진전이 없어요. 요만큼도 진전이 없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망상이 일어나니까 화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음식을 철저하게 선식을 해요. 선의 음식. 선식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식탐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식탐이 없어지면 나머지 5가지 욕심도 옅어져요. 점점 옅어져요. 우선 하나를 집중적으로 없애는 방법만 알고 실천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5년, 10년 후에는 훨씬 가볍게,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식을 좀 알려 드릴게요. 우리는
하루에 3끼 먹죠. 근데 우리는 아침을 죽을 먹습니다. 점심은 정찬을 먹어요. 정식 밥을 해서 먹어요. 저녁에는 약석이라고 그래. 약으로 먹어. 그러니까 아침은 죽을 먹는데 6부 정도만 먹어요. 6부.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6부 정도를 먹어요. 점심에는 8부 정도를 먹어요. 8부 정도. 저녁에는 약석이라고 해서 약으로 먹는 거예요. 하도 배가 고프면 저녁에 정진을 하는데 꼬부러지고 힘이 없어서 졸리고 이러니까 약으로 먹는다고 해서 약으로 먹는데 이 밥이 아니고 가벼운 거,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다식이라든지 차 한 잔에 다식하고 과일하고 등등 해서 약으로 먹는 그 저녁 식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6부, 8부, 6부에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선식 얘기하면 선식이 현대인 식생활의 가장 모범이 될 것이다. 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요. 밥을 많이 먹으면은 망상이 더 많이 일어나. 배가 부르면 망상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면 졸려요. 졸음이 와. 그러니까 망상만 일어나지 졸음이 나지. 이게 그 식사 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저녁에는 우리 선원에서는 우리 저녁을 5시 보통 10분 전에 먹어요. 그럼 잠을 어떻게 자느냐면은 4시간 5시에 모니까 6, 7, 8, 9, 10시 5시간 만에 자요. 그동안에 소화가 다 돼요. 근데 요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식을 해, 야식을. 야식을 하니까 잠자는 동안에 속에 못 들어가 있으면 오장이 작동을 해요. 오장이. 소화시키고 분해시키고 하느냐고 오장이 다 작동을 해. 그러니까 낮에는 세 끼를 먹어서 그거 작동시키느냐고 정신이 없고 또 잠자는 시간에 또 먹어서 또 밤새도록 장 운동을 해가지고 피로한 거예요. 그냥 아침이라도 늘 피로가 오래 가고 또 우리 장도 쉬어줄 땐 쉬어줘야 돼요. 안 쉬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병이 나고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생활을 정말 잘할 줄 알아요. 평상시에 건강을 위해서도 식생활을 잘 분배를 해서 정말 양을 줄여서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걸 잘 지키세요. 젊었을 때도 지키면 좋은데 젊었을 때는 그 욕심 버리기 어려우니까 잘 안 되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하면서 그나마 나이 들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망상이 적어져요. 또 이 식탐을,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이 저절로 적어져요. 저절로 적어지게 얕아져.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요. 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앉아 졸고 배불리 먹고 앉아봐야 맨날 앉아 졸고 막 망상이 몇 배 더 올라와. 배부름.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도 우리는 선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대하는 21세기 문명 이후에 지금의 이후에는 우리 선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간다고 앞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나선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잘 해서 다른 외국 사람들까지 포용을 해서 다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문명의 위기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에, 분규에, 우리나라도 맨날 분규하고 앉아있죠. 예? 또 앞으로는 이제 날씨가 기후가 정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그럼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불교의 방법이, 선의 방법이 인류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의 수행이 저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는 수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아산 수행만 잘 해도 우리 개개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불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이 돼서 제가 좀 더 준비했는데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절대 화동 안에서는 화두가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욕심을 제거하는 공부와 같이 겸했을 때 그때만이 화두 공부를,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조계사에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이 조계사에서 신도분들이 좋은 수행을 하시고 인류 문명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명